교재 같은 건 별도로 없습니까? 네, 기초는 너무 쉬워서, 그리고 강좌 내용은 저의 이제 블로그 정리를 하고, 이제 강의 내용이 이제 영상 녹화가 돼서 그거를 이제 또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 보기 어렵도 않죠. 그렇죠. 얼마나 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보통 그러면은 철학관이나 점 같은 거 가보신 적은? 저도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여기에 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관심은 많은데 네. 이제 집에서 별로 그런 걸 안 믿는. 아, 그래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저희도 독실한 모태신앙으로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아, 저희가 네. 어릴 때부터 세례받고 자실한 이제 그 천주교 집안인데 결국에는 그 집안의 장남이자 장손이 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인 중에서 저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막 놀리면서 이제 친구를 맺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그 점이라는 거하고 명리학은 분류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이제 분야의 학문인데,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인들에게는 다 같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거는 명리학이라는 건데, 일단은 다 오시진 않았지만 조금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명리학은 이제 동양 철학의 근간을 두고 있지만, 이제 이쪽 분야는 인문학이죠, 인문학.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동학 철학 계통 중에서 이제 인문학을 다루는 분야 중에 이제 명리학이라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운명학을 다루는 분야를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명리학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러면 뭐 물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죠. 천체 물리학, 우주 물리학, 뭐 과학이라는 과목 안에 여러 가지 부속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명리학에도 우리가 그 학문적으로 이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 실수의 학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기문둔갑이라는 게 있어요. 기문둔갑이라는 게 있는데, 뭐 둔갑하니까 뭐 변신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 기문둔갑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삼국지에서 보면은 제갈량이죠. 그 제갈공명이 주로 활용을 했던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형을 그 기문둔갑이라는 학문에서 지형을 읽고 자연의 흐름을 읽어서 어느 위치에서 군사가 포진을 해야지 승리로 이제 이 나라가 승리로 갈 수 있을까, 주로 이제 그 전쟁에 관련된 부분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운명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문둔갑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자미두수라고 있습니다. 자미두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서양 점성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제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가지고 별자리를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운명을 예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 점성술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은 있잖아요. 뭐 전갈자리면 뭐 10월생이면 무슨 자리 해갖고 이 사람은 뭐 올해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성격이 어떻고, 그게 이제 서양 점성술인데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사주명리학입니다. 사주명리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문둔갑에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는 우리나라에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가 보여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활용해가지고 인간사의 운명을 예측하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고요. 자미두수 같은 경우는 약 5년 전부터 대만 쪽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편이고요. 사주
사주명리학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철학관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주명리학은. 자미두수는 달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학문이고, 사주명리학은 태양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면 점 보러 가면 꼭 생년월일시 음력이 정확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사주명리학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생일이 정확합니다. 양력생일이. 음력보다는 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양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분야 중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게 사주명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역사나 뭐 이론적인 이런 거는 머리가 아프니까 다급적이면은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넘어가고 할게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제가 저는 이제 이 일을 한 지 2000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해로 이제 2017년, 그러니까 17년 차네요. 17년 차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항상 보면은 흥미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결국에 가다 보면은 자꾸 어려운 용어 나오고 힘들어지고 또 이것도 어차피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것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4회차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건데, 이 4회까지 동안 뭐를 하게 되냐면 자기 사주에 관련된 오행의 분포와 이제 그걸 가지고 학습 진도가 얼만큼 이제 이해도가 빠르시냐에 따라서 올해 일어나는 일이 어디까지 벌어질 수 있는가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해도가 좀 부족하면 내 사주 올해 일어나는 일 말고 내 사주 자체에서 벌어지는 이제 상황, 원래 숙명적인 그레이드라고 하죠. 암시 요런 것까지는 이제 4회차 강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르쳐 봐야겠죠? 학계에서는 강의라는 홀을 쓰고 있습니다. 강의라는 홀을 쓰고 있고요. 저의 이제 홀을 딴 문파가 있어요. 그래서 강파명리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쓰는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제 학회 모임이죠. 네이버에서 명리학 스쿨 검색하시면 이제 저의 블로그와 제자들이 학습하는 이제 카페가 이제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질문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이 날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제 답글 달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재를 특별하게 쓰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그날 강좌했던 거를 뒤에 보시면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줄거리, 대강의 줄거리 같은 그런 챕터별 이제 서머리를 해서 올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변 그날 배웠던 거를 자기 사주와 주변 가족들의 사주를 가지고 또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오셔갖고 또 하시면 굉장히 많은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제일 먼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뭘 가르치면은 제일 먼저 흥미를 얻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자기 사주 명식을 먼저 뽑는 것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사주 명식이라는 걸 작성을 하려면 역학자들이 쓰는 달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만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만세력이라는 건 대한천문협회에서 매년간 그날의 일진, 뭐 갑자일이다, 뭐 갑술일이다, 뭐 을해일이다라는 일진이라는 걸 작성해 놓은 기록표입니다.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만세력이라는 거를 이제 그 역학자에 쓴 달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뽑으려면 공식을 또 외워야 돼요. 뭐 월두법이다, 뭐 이제 입춘세수, 동진세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이론들이 있는데 구식이죠.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뭘로 하느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이 두꺼운 책을 뽑아가지고 다 일일이 찾았어야 됐어요. 아,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스마트폰으로 뭘 하느냐? 사주만 세력을 뽑는 대표적인 그 무료 사이트, 웹사이트가 뭐냐면 사주팔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소는 saju8.com이에요. 사주팔컴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플로는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하늘도마뱀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도마뱀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갖고 이걸로 이제 생년월일을 입력을 해서 사주 명식을 얻는 편이고요. 사주팔콤도 굉장히 잘 나와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설치를 하시던가 아니면 사주팔콤을 일단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세요. 갑자기 이제 핸드폰 뭐 웹사이트 광고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만세력을 뽑아 무료로 이제 뽑게 해주는 어플이라든지 웹사이트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곳을 지금 두 군데를 알려드린 거고요. 다들 가셨나요? 가셨으면 생년월일씨를 치는 부분이 있죠? 생년월일 남자 여자 꼭 해야 되고요. 음력 양력 표기 꼭 잘 하셔야 돼요. 시간 혹시 부정해서 애매모호하신 분 있으세요? 생년월일 씨가 어떻게 되세요? 10년 2월 14일이 80년 2월 14일이요? 2월 14일 대략적으로도 모르나요? 6시인데 오전인지 오후 6시 같아요. 오후 6시. 아, 6시라고 들었는데 오전인지 오후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아, 되게 범위가 크네요. 보통 이런 경우도 오후 같아요. 오후라고 했어요. 오후 정도요. 이제 사주가 이제 이따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시간을 지금 우리는 24시간으로 쓰지만 원래는 옛날에는 2시간 단위로 끊었어요. 그래서 자시다, 축시다, 오시다 해갖고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12지지라고 부르는데 각 태어난 시에 따라서 삶의 궤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를 보통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12개의 그날의 사주를 다 돌려봐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던 거에 대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삶을 가지고 시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오후 6시로 한번 이렇게 보고 보면 여러 가지 한자들이 나오죠. 뭔 말인지 모를 한자들이 일단 등장했어요. 보면은 이렇게 무인의 정사의 기운이에요. 여기에 이제 있는 글자들이 다 역마살이거든요. 이분 사주에서는. 역마살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있는 3개 글자가 원래 다 역마살인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역마살이니까, 역마살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보통? 밖으로 싸고 다닌다. 그렇죠. 그리고 분주하고, 뭐 이동에 관련된 수가 많다. 라고 뭐 객지 생활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암시를 갖게 되는 그 의미의 이제 사주죠. 이 사주, 시추를 지금 하면 되지만, 기후의 상반지, 저녁 6시 반이에요. 6시 반이요?
잠깐만요. 네. 왜냐면 오전 6시면은 이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전 6시면 이제 격으로 치면 이제 정관격이라고 해서 공직 생활을 하셔야 되는 사주고요. 네, 이제 기우시면은 이제 식상격이라고 해서 뭔가 또 조금 자유분방하고 프리랜서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사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제 기우시가 이제 저녁 6시에 해당이 되고, 개묘시가 이제 오전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왕에 나온 김에 이 사주를 오늘 샘플로 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의 사주를 가지고 일단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만세력 사이트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8글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맨 위에 이거를 이제 사주 명식이라고 불러요. 명식이라고 봅니다. 명을 적어 놓은 식이다. 그래서 명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8개를. 자, 그러면 보면은 이게 옛날 한문이다 보니까 우축 세로 쓰기 기준으로 가는데요. 이게 연, 월, 일, 시예요. 여기가 태어난 연도를 나타내주는 글자고요. 여기가 우축이. 여기가 태어난 월을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태어난 일을 나타내주는 거고요. 여기는 태어난 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연월일시. 이렇게 해서, 즉, 태어난 연, 월, 일시, 4개죠? 4개. 4개고, 이 4개가 기둥주자. 기둥주자, 즉 4개의 기둥이 모였다고 해서 사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주, 4개의 기둥이 모인다. 연월일시 가지고 그래서 사주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팔자는 왜 그러게요? 이게 8글자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죠. 내 팔자는 이걸 가지고 내 팔자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사주명식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쓰는 용어들 있죠? 용어를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각 부분에 해당하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익히셔야지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수업 진도를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각각의 다 명칭이 달라요. 명칭이 다릅니다. 다른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천간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윗줄을, 천간, 하늘천에, 식간 단자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해서 갑을병정 그래서 10가지 하늘의 기운이라고 불러요. 10가지 하늘의 기운인데 갑자기 한 분 막 나오니까 공포스럽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사주에서는 사주 명식을 구성하는 한자는 딱 2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자축인묘 진사음, 여기 띠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있죠? 자부터 자축인묘 진사음 신유술 해가지고 12개의 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할 거는 천간 10개랑 그 다음에 이거를 지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지지라고 부릅니다. 땅에 있는 기운이라고 해서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 그래서 22개만 외우시면 돼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보편 찾아가면서 막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중급 정도까지는 그렇게 많은 한자 실력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천간 10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하늘에 있는 기운이 배치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외형이라고 해요, 외형. 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겉모습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말해주는 이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기운이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흔히 얘기하면 존재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무형의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기 있죠? 산소. 알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기같이 천간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 같은. 우리가 또 봄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봄 기운